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업종별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기타 업종 590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낙상 사고의 원인은 30%가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 17%는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작업 수행 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 형태는 떨어짐 사고로 연도에 관계없이 전체 발생 형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낙상 사고 혹은 떨어짐 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 승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업 낙상 사고를 겪고 나서 걱정되는 건 바로 병원비입니다.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등의 수많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가정경제가 흔들릴 뿐더러 어떤 분들은 산재 신청을 알아보시지도 않고 바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설 현장 낙상 사고를 포함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건설업 사고는 2022년에만 건설업 산재 신청 건수가 28,153건 중 95%에 해당하는 26,732건의 건설업 산재 승인율이 나타나는 만큼 건설업 산재 신청을 알고 계시기만 해도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선가 낙상 사고 산재 승인율은 안 높아라고 어디서 들으시고 병원비 등의 산재 승인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도 자비로 해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타일 등을 시공하는 건설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방수공사에 있는 48세 남성 A씨. 건설업 낙상 사고 당시 A씨는 비계 위에 올라가서 벽체를 해머드릴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 발을 지탱하고 있던 비계가 고정되지 않아서 비계 위에서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고 A씨는 발 뒤꿈치 골절을 진단받고 낙상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근로자 본인 또한 얼마나 놀랐을지 그리고 낙상할 때 갖고 있던 해머드릴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었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우려지만 재해근로자 본인은 낙상 사고 이후의 가정경제나 생계를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 사례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락사고인데요. 이때 가장 많이 상해를 입는 게 바로 종골골절입니다. 추락하면서 발바닥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종골, 즉 발뒤꿈치뼈에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상해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발뒤꿈치뼈가 추락사고로 골절이 되게 되면 대략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말이 6주이지 재해근로자가 가장이라면 병원비는 물론 가정경제가 본인으로 인해서 나빠질 것이라는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심적 고통 또한 있을 겁니다. 대부분 건설업 추락사고의 경우는 업무 현장에서 95%의 산재 승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 경우일까요? 추락사고로 인해서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으시다가 합병증이 와서 사망 후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재해근로자와 노무사의 접점은 희망입니다. 안 된다고 해도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추락사고 이후에 발생한 합병증과의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견인 뇌경막하 출혈이 직접적으로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감정을 해도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을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끝까지 인과관계를 밝혀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지 않으시고 아무리 추락사고라지만 합병증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실 텐데요.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행이 되면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전문기관의 소견을 의뢰한 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제출한 결과 해당 재판부에서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 곧바로 폐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와는 별도로 폐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다면 추락사고와 합병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재해근로자 A씨와 그 가족들은
승소도 승소이지만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고, 소송 진행 중 들려왔던 A씨의 장애 진단에 우울하기만 했는데 장애급여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조기 회복 및 복귀를 위해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낙상사고뿐만 아니라 산재사고가 인정될 경우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하지 않는 요양기간만큼 휴업급여도 평균 임금의 70% 정도가 지급되고 상병보상연금이나 간병급여 그리고 장애급여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